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미국 CNN 방송이 한국에 대해 긴급 보도에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시키겠다는 한국의 계획을 대대적으로 조명한 것으로 CNN은 한국의 무기 수출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한국은 방산 메이저리그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CNN은 한국은 최근 폴란드에 1000대에 달하는 K2 전차와 600문 이상의 K9, 수십 대의 FA50을 공급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에 서명했다며 또 작년 말 호주의 K9 수출을, 올해는 이집트와 17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K9을 공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CNN은 한국은 K방산이라고 부르는 야심찬 목표 달성을 향해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유럽과 인도 태평양 전략에 군사자원을 나란히 투입해야 하는 문제로 한국의 능력과 의지를 환영하고 있다면서 한국산 무기 경쟁력을 주목했습니다. CNN은 미국 무기보다 저렴하면서 성능이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각국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즉 한국산 무기는 미국산보다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위력은 매우 강력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되는데요. 게다가 최근 KF-21 사업에서 인리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CNN을 놀라게 한 한국 방산의 저력이 무엇인지, 또 인리를 대체할 국가가 어디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방산이 폴란드에서 20조 원 규모의 패키지 딜을 성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호주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앞서 4일 우리 국방부는 호주 캔버라에서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와 한 호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간의 국방,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호주가 추진 중인 23조 원 규모의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현재 한화디펜스는 레드백 장갑차로 호주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로, 앞서 한화디펜스는 시험평가용 시제품 3대를 호주에 납품하는 계약을 일사천리로 맺었습니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는 9월쯤에 선정될 예정으로 경쟁 중인 독일 링스 장갑차가 여러가지 결함이 발견되었고 레드백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3,000톤급 이상 중형 국산 잠수함 수출도 군부를 지피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호주는 퇴역을 앞둔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대체할 계획으로, 이를 겨냥해 대우조선해양은 캔버라에서 열린 한국방산과학기술 컨퍼런스에서 장보고3급 잠수함 모델 2종을 소개하며 호주에 어필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조용한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폴란드에 이어 호주에서도 또 한 번의 패키지들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최초로 호주와 연합훈련도 진행하며 오커스 동맹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공군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호주 다윈, 엠벌리 공군기지에서 실시되는 2022 피치 블랙 훈련에 KF-16 전투기를 비롯해 130여 명의 한국 공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피치 블랙 훈련은 호주 공군이 안보와 우방국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경연제 훈련으로 올해는 10개국 100여 대의 항공전력이 참가합니다. 한국 공군은 2010년에서 2018년 5회에 걸쳐 훈련을 참관했지만 직접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군 단독으로 공중 급유 임무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훈련 내용보다 더 큰 관심은 한국 공군이 호주로 날아가 연합훈련에 함께 참가한다는 것 자체로 서구 주도훈련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초 폴란드와 현대로템의 K2 전차 수출 본계약이 폴란드 현지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나 이번 폴란드 대규모 수출에서도 FA50은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수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FA50에 장착될 AIM-120 암람은 조종사들 사이에서 슬래머로 알려져 있는 현대식 공대공 미사일로 전천후와 비가시거리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만큼 F-35에도 달려있는데 FA-50에도 장착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요. 이로써 FA-50은 가성비가 높으면서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매력적인 전투기로 한층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가장 어렵다는 전자전 분야에서도 국산화에 성공하며 세계 7, 8위의 강국으로 도약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KF-21을 통해 전자전 장비의 대도약을 예고했는데요. KF-21에는 ADD의 기술로 LIG 넥스원이 개발한 첨단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데 국내 최초로 각종 전자전 장비들을 하나로 합쳐 전투기 내부에 장착하는 통합 전자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전자전 성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최근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의 최신 구축함과 전투기가 펠로시 의장이 탑승한 비행기를 추적하려 했지만 미군의 전자파 방해를 받아 실패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젠16D 전자전 전투기를 바다 위에는 055급 구축함을 투입했는데요. 중국이 말하기로 젠16 전투기에 전자전 장비를 추가한 것으로 함재기인 젠15D와 함께 중국군의 전자전의 최선봉 무기로 꼽히며 055급 구축함 역시 중국 군함 중 가장 최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구축함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 전자전 장비는 미 항공모함 전단에서 출격한 군용기의 전파 방해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은 값비싼 연료만 소비했을 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귀환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전투기라도 상대할 적을 찾지 못하면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듯 중국의 전자전 성능은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며 전투기에서 전자전 성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이렇듯 어느 하나도 빈틈이 없는 한국 무기체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방산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인리를 대체할 또 다른 국가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소식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인데요. 앞서 5월 국내 방산업체들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 에이다스 2022에 참가해 필리핀 군 당국과 밀떡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당시 그 중에서도 카이 부스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KF-21을 비롯해 FA-50, 상륙 공격 헬기 마리논, 소형 무장헬기 LAH 등이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배경에는 당시 필리핀이 KF-21이 초도 비행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결과에 따라 구매 가능성을 타진해보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필리핀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다연장 로켓과 포항급 초기함 등 퇴역 무기를 지원받으며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전투기가 한 대도 없던 필리핀 공군은 한국산 무기를 들여오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한국에서 도입한 FA-50, PH-12대에 추가해 올해 안에 개량형 FA-50 전투기 12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으로 본격적으로 한국산 전투기를 희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이 KF-21을 대당 800억 원에 내놓는다면 필리핀은 최소 2조 원 안쪽으로 12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20년대 중후반에 도입할 차세대 전투기로 KF-21 보라매를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필리핀은 KF-21 전력화가 가능한지 다양한 옵션들을 따져보며 전투기 프로젝트 자금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리아노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전투기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찾고 있는 중으로 아직 구입 모델을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KF-21이 실행 가능한 옵션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분담금을 내지 않는 인리를 제쳐두고 KF-21에 대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중으로 여차하면 필리핀이 KF-21 인리 분담금을 대납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사업 예산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KF-21의 개발 상황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현재 610억 페소, 약 1조 4,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세대 전투기 총 12대를 도입하는 호라이즌2 MRF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과 높은 가격,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수년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사업을 미뤄놓은 상황인데요. 카이도 최근 필리핀 MRF 사업에 KF-21 보라매를 제안했다고 전해지며 KF-21을 선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한 상황으로 다른 조건을 떠나서 분위기 자체가 매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카이는 필리핀 현지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쐐기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도 필리핀 세제르 바사 공군기지에서 필리핀 공군 창군 75주년을 기념하는 에어쇼를 열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30여 년 만에 진행된 이번 에어쇼에서 블랙 이글스 T-50B 기종이 비행을 선보인 건 FA-50 필리핀 추가 수출에 대한 청신호로 해석되는데요. 그리고 최근 이집트에서도 외국군에 허용하지 않던 피라미드 상공을 한국의 블랙 이글스가 처음 비행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2014년 필리핀은 FA-50PH 12대를 구매해 2017년 전력화를 마쳤는데요. FA-50PH는 2017년 필리핀 마라위 전투에 투입돼 큰 활약을 펼쳐 필리핀 군으로부터 게임 체인저라는 호평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필리핀 공군은 최근 FA-50PH 12대를 추가 검토하는 것은 물론 KF-21 도입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FA-50과 KF-21을 필두로 한
한국 방산의 또 한 번의 대박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